이 일로 감정이 상한 윤정이 스승 송시열을 비판함으로써 사제간의 의리가 끊어졌으며 윤정은 송시열의 인격 자체를 의심하고 송시열을 의리상행, 왕패병용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소론의 영수 명제 윤정편입니다. 1629년 인조 때 태어나서 1714년 1월 30일 숙종 때까지 85세를 살았다. 윤정은 한성부 정성방에서 사후 영의정에 추중된 윤성거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무렵 그의 본가는 충청남도 노산군 노성에 있었으므로 노성 출신으로도 본다. 할아버지 윤황은 우계 성원의 제자이자 사위였으며 윤정은 아버지 윤성거를 통해 성원의 항맥을 개성하였다. 윤정은 서인 가문 출신이면서도 남인인 탄원 권씨의 문화에서도 수학하였고 18세인 1647년 권씨의 딸과 혼인한다. 이후 송중길, 신독제 김집 등에게 배우다가 27세인 1656년 스승 김집이 병으로 죽자 김집의 건주로 김집의 수제자 우암 송시열을 찾아가 주자대전을 배웠다. 윤정은 송시열의 제자가 되어 사제관계가 되나 훗날 아버지 윤성거의 묘비분 문제로 발생한 회의 논쟁과 김익훈, 김석주의 영모 날조의 염증을 느껴 후일 노론이 된 주류파와 갈등하였으며 아버지 윤성거의 비문 문제를 계기로 노론의 영수 송시열과 절교한 후 소론의 영수가 된다. 34세인 1663년 학업과 행실이 뛰어나다는 명목으로 조정에 청거되어 내시교관이 되었으나 사퇴하였고 이듬해 다시 내시교관에 제소된 것을 시작으로 세자 이기사, 익찬, 지비 등을 제소받았으나 모두 거절하고 출사하지 않았다. 이후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에 전수전력하여 스승인 송시열, 권씨 등을 찾아 학문을 담론하고 황산서원에서 주자서를 강화하는 등 벼슬보다는 주로 학문과 교육에 뜻을 두었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있어서 상당한 명망을 얻었다. 40세인 1269년 아버지 윤성거가 죽자 남인계 인사들도 윤성거의 빈소를 찾아와 조문했다. 부친상 때 윤정은 남인이었던 윤휴의 조문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송시열은 이를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10년 전 1차 예송 논쟁 때 윤휴가 송시열의 여론을 반박, 서인 정권의 전복을 깨하자 송시열과 윤휴는 원수가 된 사이였다. 송시열과 절친이었던 아버지 윤성거는 송시열에게 윤휴와 결별할 것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44세인 1673년 윤정은 아버지 윤성거의 묘갈명을 스승 송시열에게 부탁한다. 그런데 송시열은 병자호란 당시 사대불이 순절하고 부인도 자살하였는데 윤성거만 평민의 옷으로 위장하고 성을 탈출하여 홀로 살아서 나온 일을 두고 윤성거를 경멸하고 멀리했다. 그리고 윤성거가 예송 논쟁 당시 윤휴의 의견을 두둔하였고 학문적 대립에 있던 윤휴를 송시열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리하여 송시열이 윤성거의 묘갈목을 지으면서 자신은 덕이 부족하여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며 야유하는 글을 적자 윤정은 3년간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시정이나 삭제를 요구했으나 송시열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 일로 감정이 상한 윤정이 스승 송시열을 비판함으로써 사제간의 의리가 끊어졌으며 윤정은 송시열의 인격 자체를 의심하고 송시열을 의리상행, 왕패병용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었고 집이 김일기 등의 상소로 윤정은 관작이 일시 삭탈되었다가 중전 복위를 즈음하여 숙종의 특명으로 2조 참판에 제소되었다. 사간 정호 등이 다시 상소하여 윤정이 스승을 배반하였다고 헐뜯었으나 숙종은 아버지와 스승 중 어느 쪽이 더 중한가, 그 아버지의 욕됨을 받는 그 아들의 마음이 편하겠는가 라고 꾸짖었다고 한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이러한 갈등은 송시열의 집이 회덕에 윤정의 집은 이산에 있었던 연유로 회니 시비 또는 회니 논쟁이라 부른다. 이 회니 논쟁을 계기로 서인 세력은 윤정을 지지하는 소장파 학자들과 송시열을 지지하는 원로 노장파 학자들이 서로 갈라서게 된다. 45세인 이듬해 1614년 2차 예송 논쟁에서 남인이 승리하면서 송시열, 김수왕 등은 삭탈 관짝당하고 유배됐으나 윤정은 남인들과의 친분 관계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이때 윤정이 처벌을 면한 것과 윤휴와의 관계 및 그의 장인 권씨가 남인인 것을 이유로 송시열과 서인들은 윤정을 더욱 의심하게 된다. 윤정은 이를 해명하였으나 서인들은 그의 해명을 믿어주지 않았다. 숙종 즉위 이후에도 대사건, 우참찬, 자찬성, 의정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했다. 51세인 1680년 경신 황국 후 남인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옹골론을 주장하는 소론의 영수가 되어 강경처벌을 주장하는 송시열의 노론과 싸웠다. 같은 해 사헌부 지비에 임명되었다가 성균관 사업이 되었다.
그의 말 다시 사헌부 지비가 되었다. 53세인 1682년 외척 김석주와 김익훈 등이 역모를 날조하여 남인을 일망타진할 목적으로 허세의 옥사를 조작하자 기는 김석주와 김익훈의 처벌을 주장하고 이에 남인에 대한 사과를 주장하였다. 조정에서 거듭 출사를 요청했지만 역모를 날조한 것에 대한 서인 측의 사과와 서인과 남인의 원한이 풀어져야만 출사할 수 있다고 했다. 55세인 1684년 대사헌에 제소되었으나 고사하고 나가지 않았다. 60세인 1689년에 기사 황국으로 서인이 실각했을 때 윤정은 남인에 대해 기존의 온건한 성향으로 인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이때 실각한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그해 6월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전라북도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는다. 65세인 1694년 갑술항국이 일어나 다시 남인이 몰락하게 될 때 인현왕후 폐출에 심히 분개했던 윤영은 인현왕후 폐출을 주장했던 남인에 대한 기존의 온건론을 거두게 된다. 66세인 1695년 의정부 우참탈을 거쳐 1701년 의정부 자찬성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였다. 그는 출사하지는 않았으나 소론의 영수로서 막후에서 소론 계열을 지원하였다. 84세인 1713년 제자인 유상기와도 불화가 있었다. 유상기의 조부 유계는 가래원류란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아이디어는 유계가 냈지만 자료를 찾아보는 것은 윤성거와 윤정이 한 일이었다. 따라서 가래원류는 유계만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공동 저서인 셈이었다. 유상기가 이 책을 간행하면서 유계가 단독 저자라 기록하고 부친인 윤성거와 자신이 기여한 사실을 빼버린 것을 안 윤정이 분노하여 편지로 질책하자 유상기도 이에 반격하는 등 공방이 이어갔다. 그러는 사이 윤정이 죽자 가래원류의 서무를 송시열의 제자 정호와 건상하에게 각각 부탁하고 이에 응한 두 사람은 윤정은 스승을 배반한 폐륜아라고 비난하는 글을 썼다. 윤정은 과거 예스승과 사소한 일로 일어난 사제 간의 갈등과 분열이 말년에 제자와의 갈등으로 재현하게 된다. 이후 건상하는 송시열의 비문을 찬하면서 스승 송시열이 화를 당한 것은 윤정이 윤휴, 허목의 무리와 함께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을 비문에 기록하여 800여 명의 성균관 소론계 유성들에게 비판을 받고 소론 측으로부터 비문을 수정하라는 항의를 당하였으나 권상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노론에서는 윤정을 스승을 배신한 자로 몰아 계속 공격을 가했다. 윤정은 생애 동안에 두 차례의 예송 논쟁과 숙종시대의 황국을 모두 겪으며 당시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과 대립각을 세웠으나 다행히 벼슬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송 논쟁과 각종 황국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특히 경신황국 이후 남인의 처리를 두고 남인을 강하게 처벌하자는 서인 강경파에 대응하여 박세채, 남구만, 박세당 등과 함께 서인 온건파를 이끌게 되어 소론의 영수로 추앙받는다. 그러나 윤정은 송시열과 대립하였기 때문에 훗날 노론에게 사문난적으로 몰리게 된다. 1714년 고향인 충청남도 농산군 노성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향년 85세였다. 숙종은 그의 부고 후 조회를 파하여 애도하였으며 친히 조시를 지어보냈고 2300여 명의 문상객이 방문했다 한다. 저서로 명제유고, 명제의례문답, 명제유서 등이 있다. 충청남도 농산시 노성면에 가면 윤정고택이 있다. 윤중의 묘는 공주시 계룡면에 있다. 지금까지 명제윤승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